고유가의 정유사들이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본급 1000%를 상회하는 성과급을. 그런데 정작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와 은행이 실적을 내서 성과급을 받았다는데 잠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작년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둔 정유사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논란이 되자 횡재세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횡재세는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데 윈드폴은 낙과를 의미합니다. 운 좋게 하늘에서 떨어진 사과인 거죠. 기업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운 좋게 엄청난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더 걷자는 개념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요? 코로나19랑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특정 분야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치솟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은행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은행이라든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경영을 해왔던데 뜻하지 않게 사회 현상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엑손모빌의 경우 신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행, 정유사 등 특정 업종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 그리고 이제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름값 아끼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횡재세 법안을 횡재세 개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선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제 횡재세 주장을 했었고 9월에 이제 횡재세 법안 발의를 했었죠.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류세를 깎아주고 또 깎아줘도 아주 고통스러운 수준의 유가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또 횡재세에 대한 어떤 지지 여론들이 등장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제 횡재세 자체가 아주 대중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폭발적인 논의가 됐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사가 아주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은행도 기본적으로 반대하죠. 석유 기업이 이제 적자가 나면 정부가 돕냐 이런 이제 반론을 하시는데 소득세의 기본 원리 자체가 손실 보상을 전제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원칙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요. 올해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전체 지출이 더 많아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또 이게 횡재세 반대 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석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모든 법인들에게 특정 과세년도에 손해가 나면 최장 15년도까지 2월해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2월 결손금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일 때 세금을 밀어주고 나아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횡재세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섹터가 예상치 못한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얘기가 그럼 우리가 적자 나면 정부가 돕느냐? 돕습니다. 한 섹터가 완전히 망가질 때 정부가 그대로 방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또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한 섹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항상 정부는 개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장 실패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놨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너무 많은 수익이 생긴 거고요. 반대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엄청난 손실을 본다면 당연히 정부는 개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 자금도 투입을 하고 또 건전성 조치를 할 겁니다. 사실 횡재세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먼저 걷기 시작했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걷었습니다.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때 횡재세를 받았습니다. 횡재세는 100년도 넘은 세금으로 이번에도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횡재세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들 눈치를 보면서 정유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출연금도 내놓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좀 있는 거겠죠. 성과급 돈잔치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뒤늦게 수령금과 기부금을 내놓았는데요.
3년간 10조 원이라는 숫자를 내세웠지만 상당 부분은 보증대환을 늘려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에 더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횡재세라고 얘기하면 세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횡재세 개념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정부에서 은행에 요구를 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한 만큼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손실 부분도 사실상 횡재세가 될 수가 있고요. 보조금도 있고요. 기여금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한제도 있습니다. 횡재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도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 때리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은행들로부터 초과 이익들을 이제 토해내게 하는 이런 방법인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되면 통화정책과의 왜곡도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은행들이 내리고 있는 것은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압박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보다는 관치의 형태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횡재세는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횡재세 논란이 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출연금을 내는 것보다 투명한 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시하는 게 기업이 경영할 때도 예측 가능성이 생겨 좋지 않을까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근데 특정한 상황이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19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10년 간다면 이건 노멀한 현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기간에 아마 1, 2년, 길게 가면 3년까지도 사실은 가기 힘든데 그 안에서 생긴 초과 이익에 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끄면 그 뒤에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런 논의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은행이 작년에 만약에 1조를 벌었다. 그중에 우리가 횡재세로 20%를 걷겠다면 이게 무려 2천억이 됩니다. 근데 이 2천억 되면 은행들이나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니까 차라리 그 돈 주지 않고 1억 기부하고 2억 기부하고 10억 기부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일종의 이제 버티기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그 논의는 또 언젠간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횡재세, 나랑 상관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네, 상관 있습니다. 횡재세법 같은 경우는 횡재세의 세수를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재세로 기업들에게 횡재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의 예대 마진 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유사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비싼 기름을 썼다는 얘기예요. 횡재세를 걷어서 그 세금이 나한테 옵니다. 나를 위한 보조금으로 오고요. 그리고 유류세 감면으로도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없는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횡재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정의함을 우리 사회가 이 횡재세를 통해서 바로잡는다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각자 도생 그 자체인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고 공생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횡재세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횡재세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Bye.